이강삼강이 되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문학을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건데 21학년도 9월 오답률 1등 문학이 24학년도 9월 오답률 2, 3등 문학으로 꽂히고요. 그게 뭐냐면 세속과 탈속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문학에 녹아 있다가 그거를 사분면으로 보아. 세속, 탈속, 태속, 탈속, 사분면. 근데 그걸 다시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고의 흐름처럼 수능의 주제 자체도 정신적으로 되게 계속해서 고양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인간이 뭔가 생각이란 걸 했다고 시작을 하자.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인간에 대해 다루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최초의 학문은 철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서 신학이란 걸, 신에 대한 학문이란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현상계에서 보이는 건 자연과학이라고 했겠죠. 그럼 우리 인간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상사를 발전시켜 왔을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지금 이 시대, 이 세대가요, 중세, 근대, 현대가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설이잖아. 세뱃돈 많이 받으실 거고,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고. 자, 혹시 성묘나 차례, 제사 같은 걸 한 번이라도 지내본 적 있다? 손. 그래, 손 내려보시면 봐봐. 그거는 여러분 사실 조상신을 모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 얘들아, 지금 무슨 얘기야? 우리는 중세적 관점인, 즉 유교에 의해서 아직도 살아나가고 있는 거야, 어떤 부분은. 그런데 당연히 근대 안 왔겠어요? 현대 안 왔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이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고, 안 뒤섞여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다룰 이유가 있는 거지. 자, 이쪽으로 올게 그러면. 자,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만물을 보는 원리는 이기론이고, 이건 이미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이는 뭐니? 원리예요. 절대선입니다. 눈에 보이니 안 보이는 거예요. 형체가 없습니다. 됐니? 반면에 기는 뭐야? 원리에 의해서 적용된 현상이에요. 얘는 선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형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이를 기준으로 삼아 기를 교정하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아이디어가요, 서양에서도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나오느냐? 이가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뭐라 그랬어? 이데아. 이 이데아에 관련된 학문을 뭐라 그랬어? 형이상학. 자, 여기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데아의 완벽한 상태로 살았던 인간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저는 당연히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저는 되게 여기서 영감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면요, 유령이 결국에는 아버지였지. 인터스텔라 본 적이 있니? 그 얘기야. 우리가 예를 들면 도대체 귀신이 왜 존재하냐, 어떻게 지평자표계에 고정이 있냐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5차원, 6차원 존재면 고정이 가능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4차원 존재니까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자, 그렇다면요, 여기는 고차원 존재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는 지금 현재 불완전한 4차원 존재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5차원 이상을 다루는 뭔가 본질적인 게 있었다면 우리는 그 그림자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직관적인 설명이고 비과학적인 설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과학이 나갈 길을 보여주기도 한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다루는 게 뭐야? 자, 그 시절의 자연과학이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데아, 이상이라고 했고, 여기를 뭐라고 했어? 현상계라고 본 거죠. 자, 도교에서는 또는 불교에서는 이 위쪽을 뭐라고 했지? 탈속, 이상세계. 특히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죠? 서방정토라고 했던 거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세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양에서는 항상 어떻게 더불어 조화를 이룬다고 배우실 거야. 반면에 서양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둘이 분리가 돼요. 자, 이게 이미 여러분 과거 기출부터 정리를 쫙 해왔기 때문에 이 전제가 돼 있으시면, 자, 더 따라오세요. 보기 문제가 왜 세팅이 됐고 정답이 뭔지 너무 쉽게 보이실 거야. 왜냐면 여러분, 자, 16번에 1번 선지가 바로 정답인데, 그게 보이시려면 어떤 단어가 보이셨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분리. 여러분, 분리의 반대말은 뭐야? 자, 봐봐.
보기에 보면 분리되어 있다, 구분한다죠.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존재해? 분리된대.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잘 들어야 돼. 이 이라는 존재가, 이데아라는 존재가 물질과 분리되어 있을까? 통합되어 있을까? 더불어 존재할까? 보셨더니 어디에 있니? 더불어 존재한다.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가 보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단어가 보일 확률이 매우 작은 이유는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이셨을 거기 때문이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게 보이시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나는 배경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아니면 내용일치 피지컬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자꾸 힘들게 가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이 길로 조금만 따라오시면 너무 편하게 보이실 거라는 거.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문 구조를 짚어볼 겁니다. 자, 유학은 뭐 하는 학문이야? 자기를 수양하고 통치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수기에다가 저는 일단 노란 삼각편을 쳐볼게요. 수기, 뭐야? 수기는, 주어는 목적어 서술어, 자신을 닦는 거래요. 닦을 숫자를 써서 수양이구나. 두 번째, 치는 뭐야? 통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통치하는 거야. 됐니? 주어는 서술어다. 치의 치. 됐죠? 치인, 수기치인, 그래서 왔어요.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유학은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한대? 성학이라고 한대. 왜? 성인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성인이 되는 목적인 학문이니까 줄여서 성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쉬울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목적은 뭐야? 천도에 합일되면 성인이 된대. 그러면서 이러한 좁히면서 정보가치 높이면서 율곡이의 목적도 얘기를 하고 2단락. 자, 좋아. 그러면 글의 주제인 율곡이는 뭐라고 하셨을까? 자, 보이시죠? 수기 수양론, 통치하기 위한 경세론. 그런데 자, 1단락 대전제로 유학이 세팅이 됐어. 자, 그럼 유학에서는 소전제로 만물의 원리를 뭐라고 본 거야? 이기론이라고 본 건데, 이건 배경식이 이미 밝혀져 있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세팅해야 된다? 그렇죠. 이기론을 세팅해야 된다야.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형체가 없다. 만물의 법칙이 원리다. 기는 형체가 있다. 변화한다. 작동하는 물질적인 요소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뭐 한다 그랬어? 기는 변화요. 이는 불변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좀 이따가 확인하실 거예요. 불변, 가변이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야. 자, 3단락 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주제 T1, 수기, 수양론을 다뤄야 되겠죠. 볼 필요 없이 4단락은 뭐 다루겠어? T2, 경세론을 다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사고의 흐름이나 시야가 트이셔야 되는 거고, 3단락, 수양론에 대해서 우다다다 쏟아내는데, 자, 일단은 정보량을 정리하겠지만 이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이를 기준으로 삼아 기를 뭐 하자? 해결하자. 기질상의 병폐를 이를 바탕으로 해결하자죠. 결국 어떻게 된다? 이로 갈 것이다. 너는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자, 결국에는 3단락은 뭐니? 그렇죠. 1단락, 2단락에 나와 있는 유학과 이 기론의 원리를 뭐 하고 있어? 수양론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적용 방법으로 거경, 국리, 역행이 있는데 넘버링 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발췌독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몇 번이나 연습을 하실 거고, 자, 4단락으로 경세론으로 갈게요. 왜? 결국 수양론 3단락까지 세팅해놓고 결국 경세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세가였던 율곡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선조는 킹 성조, 왕이션,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이 사람도 대전제는 똑같네. 뭐를 세팅하고 있니? 이 기론을 세팅하면서 이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셨죠. 여러분 이미 배경식 알고 있지. 선조 때 막 임진왜란 일어나고 개판됐잖아. 그래서 율곡이 답변을 했는데 역시 똑같이 전제는 뭐예요? 이기론이에요. 자,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변할 수 있는 것, 가변적인 것, 이야, 기야. 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 이예요. 이예요. 이고입니다. 즉, 이는 뭐야? 불변이야. 기는 뭡니까?
가변이에요. 됐니? 이 이분법적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법제개혁론에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조선의 법제를 보셔야 되죠. 조선의 법제 수조는 어떤 과정이야? 1번 중대해 회의를 거쳐서 지침을 만들어. 이거 괜찮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가시자? 3단계 하명해서 법령을 만들고, 이게 바로 수교인데, 수교라고 해서 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볼게. 괜찮아 로그로 보냈는데 입니까? 아니래. 여기서 수록된 규정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항구히 시행한다. 드디어 이해 반열에 오르는 게 대전이에요. 즉 어디까지가 영구히 시행되는 시점부터 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니? 이와 기를 분류하자고 하겠죠. 대전이니까 이입니다. 대전이니까 입니다. 양법미입니다. 자, 언제까지 갈 거야? 항구의 시행, 즉 2로 영속적으로 불변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조정성은 2고요. 대전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곡의 법제개혁론은 뭐야? 2는 불변이야. 뭘 개정하자? 조세명령 같은 기를 개정하자요. 얘는 가변이니까. 폐단위는 여러 법령 기야. 그래야 2가 회복돼. 부당한 법령 기야. 됐니? 끝. 이런 지문이에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제는 이게 배경지식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고, 자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똑같은 그림에 시작한 게 보이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세부터 있었던 사상들이 인문 또는 철학 지문 또는 논리 지문들이 엮여서 계속해서 출제가 반복될 거야. 자, 아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논리 철학이 한번 일단락 될 거고요. 그 위에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법 또는 경제 같은 지문으로 나갈 건데, 잘 보셔. 1번 선지 당연히 일단락 주제고요. 1번 선지 일단락 주제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일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이제 얘는 5단락에서 수교에 대한 주제로 확인이 되실 거고, 당연히 5단락, 6단락에서 정리하시면서 보실 텐데 5번 선지는 뭐가 틀렸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불변, 기 가변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정답 선지로 설계하면서 5번 선지 얘는 2니까 불변이야. 됐니? 이 아이디어가 제일 핵심 아이디어야. 좀만 힘내자. 10분 안에 끝나요. 넘어가자. 자, 보셔야 돼. 자, 이기론에 대한 설명인데 잘 보셔. 기는 현상 맞죠?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더불어 존재한다 확인되실 거야. 자, 봐. 분리된다, 더불어다, 더불어다. 자, 계속해서 2번 선지 보셔. 기는, 답 나왔네. 만물에 내재된 법칙입니까? 현상입니까? 1, 2번 선지에서 딱 이분법적으로 세팅을 해놨잖아, 얘들아. 현상 아니면 법칙이잖아. 현상 아니면 원리잖아. 즉, 기는 현상이고요. 이는 원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 끝나버린 거야. 즉, 이 기에 대한 원리만 제대로 세팅하고 계셔도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해결이 되면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요. 1번 틀렸죠? 왜? 뭐를 정화하는 거야? 그렇죠. 이를 기준해서 기를 정화하는 거죠. 이와 기의 정화가 아니라. 자, 2번 선지 왜 틀렸니? 분리라는 건 동양 철학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분리라는 아이디어에서 다시 한번 여기도 이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보셔. 천도라고 1단락에 나와 있는 유교의 목표 바로 보셨을 거고, 4번 선지 보세요. 뭐가 틀렸니? 성의는 기질적 병폐가 아니라 성의는 뭐야? 목적 그 자체야. 이상 그 자체입니다. 틀리셨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으로 좁혀지니? 3번으로 좁혀지죠. 그렇지. 소주제 첫 번째 수학론이든 두 번째 경세론이든 전부 다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천도의 실현, 유학의 실현. 정답은 3번 되실 거고.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핵심 아이디어를 쭉쭉 짚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셨어야 1번을 편하게 고르셨을 거다. 자, 정리한 뭐다? 서양 철학은 분리지만, 구분이지만 동양 철학은 조화하고 더불어 존재하는 아이디어로 간다. 자, 3분 남았다. 20번 문제 딱 보세요. 이기론 바탕으로 해서 법제개혁한다. T2 주제 세팅 딱 보이시고, 이화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과 동일한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물어봤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으셨지, 따라서 잘못된 견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일 전제에서 질문으로 전개 방식이 박혀 있으니 2번이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 거야.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인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모순적인 상황이죠. 왜? 자, 경국대전 2죠. 대명률도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러면 가에 따라서 다로 가서 대명률은 뭐야? 사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겠어? 사형을 주장할 거야. 이유는 뭐야? 가와 동치명제인 다를 따라서야.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관리가 형벌 집행했어? 이에 따랐더니 얘는 뭐니? 곤장백대야. 즉, 곤장으로 끝내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근거에 뭐가 들어와 있니? 나가 들어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둘 다 공통전제죠. 둘의 공통전제는 뭡니까? 이에 따른다는 거잖아. 이에 따른 거잖아. 얘도 이고 얘도 이라는 거잖아. 어머나, 전제는 똑같은데 하나는 사형이고 하나는 곤장이네. 그러면 이건 문학과 비슷하게 보시면 돼. 여러분,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뭐였을까? 간단하죠. 그래서 4번 선지, 5번 선지 그런 얘기 나오는데 관리가 형벌 집행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볼게. 만약에 여러분 형벌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곤장으로 끝낼까? 사형까지 시킬까? 곤장으로 끝내겠죠. 하지만 너 잘못했으니까 사형까지 가야 된다고 봤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 필기하세요. 답 나와 그러면. 미안해. 다음 주부터 좀 체력 조절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필기하세요. 2분 안에 끝낼 거야. 필기하세요. 미안해 얘들아. 여러분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신났어요 지금. 좀 적당히 못하시면 돼요. 자, 필기하셨니? 그럼 보실게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숙종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기론의 근거에서 이를 적용한다. 오케이. 1번 끝났네 그러면? 끝났어. 2번 선지 봐. 200년이 넘었다. 항구이 시행되겠다. 영구이 시행되겠다. 그게 뭐야? 2잖아. 맞니? 경국대전 2잖아. 적용하려고 하죠. 근데 내용일치 하는 애들은 선생님 나를 적용하지 않았잖아요에 대한 답변은 이 필기야. 계속해서 3번 선지 보자. 대명률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가 2에 따른 거잖아요. 4번 선지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 나가 양법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야. 자, 가고 나고 다고 간에 전부 다 뭐야? 2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론이 달랐을까? 그렇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끝난 거고 이 필기로 설명도 끝났다는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미안해 얘들아. 과제는 여러분 공익원 받은 거에서 어디까지 풀어오셔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번 주에 나갔었던 그 논리 철학의 주요 지문들 중에 꼭 보셔야 되는 거를 드릴 거고 일주간의 과제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나갈 겁니다. 부지런히 해오시고 자, 오늘 다뤘던 수업들 체력 이슈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되셨다면 역시 영상으로 한 번 더 봐오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